화나 짜증을 낸다는 것은 수명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수명도 듣는 사람의 수명도 깎습니다. 화가 휘몰아쳐 분출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일이고, 화를 급격히 내고 나면 기력이 깎이는 번아웃과 같은 증상이 옵니다. 젊을 때는 이런 폭발도 넘치는 생명력으로 감당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프면 그런 폭발 하나하나가 몸에 타격을 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지에 실린 호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분노를 발하면 심장 발작이 9.5배 증가하고,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는 2시간 넘게 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혈액 내로 급격히 분비되고 심장이 뛰고, 이게 계속되면 잠도 못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하고, 화를 지속적으로 참는 것도 화병이 되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도 병이 됩니다.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언쟁이 2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언쟁이 14%, 운전 도중 14%, 기타 순으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접하고 기대치가 높은 주변 사람들과 언쟁하면서 생기는 분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격이 없는 가족 간의 사이에서 한순간 흥분해서 상대방에게 벌컥 화를 내면 그것으로 인해 아프게 되는 사람이 2명이 되며, 아이를 키우는 집의 부부간의 다툼이라면 아픈 사람이 아이들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급격히 올라오는 순간에 하는 말과 행동은 무조건 나에게 지대한 손해라는 본능적 계산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잃거나 부정적인 일과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귀찮은 일이 겹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은 홧김에 타인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마음 한켠에 지속적으로 남는 불편함과 자괴감에 더 에너지를 쓰게 되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소중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화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타인도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면 또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운이 나빠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결국 벌컥 쏟아붓는 화는 내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화는 살갗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뜨거운 물체처럼 그 순간 잘못 다루면 나도 타인도 되돌릴 수 없는 상해를 입지만, 한 템포만 지나가면 화는 그 뜨거움이 식어가고 냉정이 찾아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는 화를 용처럼 뿜지 않으며 매 순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셈을 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자기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하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나, 그냥 넘기면 내가 만만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단호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그런 순간을 제외한다면 일단은 화가 오르는 그 순간을 잠시 모면하는 지혜와 자기 억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의 반대말은 여유와 유연함임을 기억하세요.
불교에서는 화의 반대말은 자애라고 하기도 하고 연민이라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화의 반대말은 인내나 감사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쉽게 참아지지 않으며 무례하거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주는 자극은 곱씹을수록 더 큰 마음의 화로 키워지기도 합니다. 온몸이 화라는 감정으로 번지며 일렁일 때 혹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생각은 없는지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연하는 시대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내가 남에게 배려하면 할수록 나만 호구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쁜 사람은 마음이 약하여 일부러 나쁜 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 나쁜 일이 본인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잘못된 셈법으로 또는 실수로 때로는 잘 몰라서 본인의 습성이나 욕구를 절제 못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잘못하는 일이 조금씩 있을 뿐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다들 무슨 일을 할 때 본인이 잘 되고 싶어서 행동하지 본인이 나쁘게 될 걸 아는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소한 무의식적 행동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주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몸에 나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는 행위 역시 미래의 모호한 위험성보다는 지금의 욕구가 더 중요하기에 안 좋은 일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나에게 고이든 아니든 실수를 해서 내게 부당한 일이 생겼다면 속 시원하게 모진 말로 쏘아붙이면 당장 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꺼리게 됩니다. 역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얻어낼 생각으로 접근하거나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피합니다. 본인이 봤을 때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득을 취하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충수를 두는 길입니다. 멋모르는 어린애가 칼을 들고 휘두를 때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서 자극시키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듯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곁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덩그러니 떨어져서 부모가 되는 것도 자식이 되는 것도 나로 사는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불안하고 모르고 잘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후회했던 짓을 안 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알았으면 안 했겠지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아량과 간대함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 사람이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맞게 될 미래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저러는 것을 한번 느끼면 미움이라는 감정 대신 그 자리에 측은지심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자연히 화도 사라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분노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스스로 느끼기에는 분노라는 감정으로 뭉뚱그려진 느낌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내적 좌절, 무기력감, 불안감, 회피, 상처 등의 보다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심했던 스스로에게 자기 발견과 치유의 건강한 기회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분노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끌어질 때 성장과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은 언제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심호흡, 산책, 명상 등의 널리 알려진 방법부터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는 등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고 개운해지는 것, 종이에 화나는 감정을 마구 써내려가며 본질을 파악하는 것,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의 길에서 간접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 화에 몰입된 감정을 전환하게 해주는 유쾌한 취미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만하니 화가 나겠지만 화가 나를 덮을 때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